안녕하세요. 결혼을 하고 아이를 셋이나 낳았는데도 진정한 어른이 된 건가 하고 늘 스스로에게 독려하고 있는 여성이에요. 누구나 그러하듯 처음 사는 인생이고 처음 부모가 되었으니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사는 거겠죠? 앞으로는 더욱더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한 길을 가기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으로 저의 이야기를 써내려가 보려 합니다.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남편과 결혼해 슬아의 딸 셋을 두었어요. 시어머니는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한사코 얘기를 하셨지만 그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 당시 아이를 셋이나 낳았던지라 이미 노산이었고 저에겐 딸 셋이어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낳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도 아들을 하나 낳아야지. 이왕 이렇게 줄줄이 낳는 거 마지막으로 아들 하나 낳아봐라. 그래도 대는 이어야지. 에이, 애 셋이면 충분하죠. 죄송해요. 아들 하나 낳았으면 어머님이 좋으실 테지만 그래도 저희가 더 잘할 테니 미련은 갖지 마세요. 저도 나이가 있고 이도 나이가 있어서 넷째까진 무리 같아요. 아무래도 교육비도 많이 들기도 하고요. 너희 집이 그렇게 잘 사는데 뭐가 문제야? 외동딸 하나 있는 거 너희 엄마가 그래도 재산도 물려주실 텐데 너 가게도 잘 되잖냐? 뭘 그리 악착같이 살아? 애 하나 더 낳아도 충분하겠구먼. 아빠한테는 아들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건 나중에 문제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 엄마한테 손 벌리고 싶지 않은 게 제 마음이에요. 이해해 주세요. 가게라는 것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전 그냥 지금 삶에 충실하고 싶어요, 어머님. 아이 문제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너도 참 갑갑하다. 그리고 내 아들은 무슨 죄냐?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사이인데 처가에서 대접은 해줘야지. 아들 같은 사이를. 네가 친정에 손을 안 벌린다고 해도 친정에서 사이 보고 알아서 해줘야 하는 거야. 그래야 도리인 거지. 에이, 저희 집 가면 엄마가 이 사람한테 얼마나 잘해주시는데요. 꼭 돈이 전부는 아니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들 손주 없는 부분을 참 아쉬워하시는 시어머니였고 절 볼 때마다 아들이 아쉽다고 말씀하시는 게 부담이 되었어요. 오랜 세월 아들만 바라보고 홀로 사셨던 분이기도 했고 옛날 사람이니 그러려니 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었습니다. 처음에 내 편이 되어주던 남편도 결혼 생활을 오래 유지하면 할수록 역시나 남의 편이 되어가는 건 어쩔 수 없는 세월의 흔적이었어요. 넌 나한테 안부 전화도 안 하냐? 기본적으로 3일에 한 번씩 안부 전화는 해야 할 거 아니야? 며느리 목소리 잊어버리겠다. 아, 죄송해요. 요즘 매장도 너무 바쁘기도 하고 셋째가 초등학교 들어가고 그러는 바람에 제가 정신이 없었네요. 별일 없으시죠? 안 그래도 주말에 어머님 생신이라 찾아뵈려고 했는데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식당 예약할 건데. 너 지금 시어머니 생일에 외식으로 퉁치자는 거냐? 네가 아무리 돈을 잘 번다고 해도 넌 이 집 며느리야. 아들도 못 낳으면 나한테 도리는 해야 할 거 아니야? 우리 아들한테도 이러냐? 밥 한 번 안 차려주지? 너 잘났다 정말. 늘 해마다 생신상을 해드렸지만 한 해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던 어머님이었고 이날은 제가 운영하는 바쁜 빵집과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 부분으로 정신이 없던 때였어요. 하루만 외식을 하자고 하니 어머님은 노발대발하시며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어머님, 생신 때 아무래도 외식해야 할 것 같은데 어머님이 많이 섭섭하신가 봐. 요새 매장도 너무 바빠지고 그래서 주말에 잠깐 식사만 하고 내가 매장에 나가봐야 할 것 같거든. 당신이 좀 잘 얘기해드리면 안 될까? 어머님 정말 섭섭해 하시더라. 아, 내가 잘 얘기할게.
그럼 엄마 생신에 100만 원 정도 드릴까? 며느리가 밥상도 안 차리면 이 정도는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래야 엄마도 기분이 풀리지. 그래도 엄마가 나 하나 홀로 키워서 너한테 장가 보낸 건데 며느리가 이 정도도 안 해봐. 100만 원이나? 아무리 매장이 바쁘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용돈 100만 원은 좀 타격이 크긴 한데. 우리 애가 셋이야. 지금 우리 엄마한테 쓰는 돈이 아깝다는 거야? 와, 너 변했다. 이제 애 낳고 사니까 우리 엄마가 우습지? 진짜 너무하네. 솔직히 너 우리 엄마가 혼자 계시고 그러니까 무서워서 그러는 거지? 어느 며느리가 밥상도 안 차리고 입을 싹 닦아. 말이 좀 그렇다. 입을 닦는다니. 내가 매번 그런 것도 아니고 이번에만 그러자는 건데 진짜 너무한다 자기야. 남편마저 감정이 상했는지 저렇게 비아냥거렸고 저 역시 모두가 섭섭해하니 제가 맞춰야 되겠다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어머님 생신을 보내게 되었는데 역시나 돈 100만 원을 드리니 어머님과 남편은 입이 귀에 걸렸고 그래도 그 모습을 보니 저까지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더 열심히 벌어야겠다 싶은 마음이 들던 그때 일주일 내내 가게에 신경 쓰던 저는 결국 병이 나고 말았고 의사 선생님이 꼭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진단하에 결국 가게를 쉬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결혼을 하고 지금까지 뭐 하나 진득히 일을 하는 법이 없던 남편 때문에 가게를 쉴 수 없었고 저희 집의 모든 생활비 지출은 제가 버는 돈에서 충당이 되었기 때문에 더 악착같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남편을 의지했던 건 남편이 아이들에겐 정말 둘도 없는 아빠였고 제가 아빠가 안 계셨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고 대리만족이 되었답니다. 당신은 쉬고 내가 그럼 가게를 돌볼게. 사실 회사랑 진짜 안 맞았거든. 근데 누군가는 가게를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래도 두 부부가 여기 매장 하나에 매달리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한 명은 안정적으로 회사를 다녀야지. 우리 애가 셋인데. 지금 당신 들어간 회사도 얼마 안 됐잖아. 또 그만둔다는 거야? 이제 우리 애들도 다 고학년인데 이건 아닌 것 같아. 네가 운영하는 것보다 내가 더 운영 잘한다니까. 난 사업 체질이고 지금 네가 올리는 매출보다 더 올릴 수도 있어. 그리고 의사가 그렇게 너 안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꼭 이렇게 무리를 해야겠어? 내 말 듣고 넌 집에서 이제 애들이나 돌봐. 제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겠다고 하는 남편이었고 제 건강을 생각해서 그런다고 하니 뭐라 할 말은 없었는데 오히려 그래도 남편이라 감동은 받았습니다. 그렇게 전 전적으로 살림을 하면서 아이들을 돌보는 주부가 되었고 남편은 가게를 운영해 나갔죠.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거와는 다르게 남편은 성실하게 가게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본인이 일을 더 많이 하지 않으려고 직원을 채용하기도 하고 낮엔 나가서 뭐라고 돌아다니는지 탱자탱자 놀러 다니기에 바쁘더라고요. 아까 낮에 가게 가보니까 당신 없더라? 당신 가게 운영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알아? 아무리 사장이어도 본인이 열심히 해야 매출이 따라오는 거지. 직원만 늘린다고 가게 운영이 돼? 나 진짜 너무 실망했어. 당장 원상복구 시켜놔. 알겠지? 남자가 하는 일에 왈가왈부 하지 마. 그리고 너랑 나랑 운영 방식이 다른 거고 네가 나한테 일임을 하기로 했으면 그걸 지켜야지. 내가 하는 방식이 되고 이러쿵 저러쿵. 아무리 부부 사이지만 선 넘는 거다 너. 그러지 말고 그냥 넌 쉬어. 여보, 우리 애가 셋인데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 내가 나 잘 되자고 이래? 우리 가족이 잘 살아야 할 거 아니야.
내가 너네 궁객이라도 할까봐 그래? 여자 넷이서 아주 나중엔 나 잡아먹겠다. 이래서 엄마가 아들이 있어야 한다고 했지. 뭐? 당신도 아들 얘기하네? 요즘 진짜 왜 그래? 아들 없는 게 내 탓도 아니고. 당신도 우리 딸 셋만 있으면 된다고 했잖아. 결국 가게 얘기로 시작을 했다가 아들 얘기로 감정이 상해버렸고 하도 남편이 왈가왈부하지도 말라기에 걱정은 했지만 저 역시 남편과 싸우기 싫어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러다 문득 가게 직원으로부터 이상한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장님 요새 안 계시니? 남 사장님이 얼마나 신났는지. 아, 맞다. 그리고 뭐 투자 설명회인가 다니면서 엄청 그러시던데 사장님도 알고 계셨어요? 사장님이 자꾸 자리를 비우시니까 저희도 인력이 모자라고 힘드네요. 그렇다고 알아주지도 않고. 아, 그래. 힘들지. 미안해. 우리 남편이 의욕만 앞서가지고 또 뭐 투자 설명회니 뭐니 하고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내가 주의 줄게. 차라리 그냥 사장님이 다시 나오시면 안 돼요?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직원들도 불만이 엄청 많고 손님들도 빵맛이 변했다고 하면서 컴플레인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다시 나오시던가 매니저님 한 명 구해주세요. 이러다 말고 밖으로만 나돈다는 남편이었고 그때부터 이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남편의 뒷조사를 해보니 남편은 웬 여자와 아주 긴밀한 사이인 것 같이 보였고 곧이어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본인을 거대 베이커리 사장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손님으로 온 여성을 꼬셔서 만나고 있더라고요. 당장이라도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전 아이들이 있었기에 남편에게 조용히 정리하라고 경고를 주었고 싹싹 빌 거라는 생각과는 다르게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어요. 다 알고 있는데 내가 뭐라고 하겠냐? 솔직히 코딱지만한 베이커리 하나 가지고 있으면서 네 유세 받아주기 힘들었는데 다 알고 있더니 잘 됐네. 이혼하자. 애들은 네가 키워. 엄마 말이 사실이었어. 아들 하나는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제 너한테서 아들 보기는 틀렸고 그냥 나도 깔끔하게 재혼해서 새 출발할게. 나 다 필요 없고 그냥 이혼만 해주면 되니까 그리 알아. 나한텐 그럴 수 있다 쳐. 솔직히 당신이랑 나랑은 피도 안 섞인 남남이니까. 근데 어떻게 애들한테 그럴 수가 있어? 우리 애들이 그렇게 쉽게 포기가 되니? 하긴 바람을 피우니까 뻔뻔하겠지. 그래도 당신이 이럴 줄 몰랐다 정말. 그 여자는 나를 엄청 대단하게 칭송해줘. 알아? 너보다 능력도 훨씬 많아서 내 뒷바라지도 다 해준다고 했다고. 그래. 어디 한번 그 사람 대단히 지켜봐. 나 절대 이혼 안 해줄 거고 우리 애들한테 아빠 없이 살게 하지 않을 거니까. 도저히 남 좋은 꼴은 못 보겠어서 전 이혼을 해주지 않았는데 이 사실을 알고 시어머니조차 대번에 저를 부르셨고 11년을 며느리로서 모셨지만 시어머니에게 전 그저 남보다도 못한 존재였더라고요. 이 사실을 알게 되니 참 눈물이 나왔습니다. 너 왜 이혼 안 해주겠다는 거야? 너보다도 능력 있고 어리고 예쁜 여자가 우리 아들이 좋다는데 너 우리 아들 신세 망치려고 하냐? 아들도 못 낳겠다. 이혼도 안 해주겠다. 어쩜 그리 이기적이냐고. 얼굴 붉히지 말고 그냥 이혼해라. 정말 너무하시네요. 애들 아빠야말로 지금 아무것도 배는 게 없다고 할지라도 어머님이 말려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여자가 그렇게 대단한가 보죠? 이제 필요 없어지니 그냥 나가라니. 11년 동안 헌신한 대가가 정말 치욕스럽네요. 헌신은 무슨?
네가 아들을 낳기로 했냐? 우리 아들 뒷바라지를 하기로 했냐? 그저 나가서 일하느라 얼굴 한번 비출까 말까 했지. 그렇게 힘들게 일해서 애들 아빠 그리고 애들 또 어머님까지 배불리 산 거예요. 그거 모르세요? 어쨌든 전 이혼 안 해요. 제가 강경하게 나오자 어머님은 모진욕과 말을 내뱉었지만 꾹 참아냈는데 이혼을 하더라도 이렇게 이혼을 당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저 혼자였다면 뒤도 안 돌아보고 나았을 테지만 그래도 아빠라고 아빠를 좋아하는 아이들에게 이혼한다고 입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점점 더 밖으로 돌기 시작했고 대놓고 외박을 일삼았어요. 그리고 하지도 않던 명품 시장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저를 더 가짱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뻔뻔하게 이혼 요구를 하면서 수치스럽게 말이죠. 네가 이런 거 사줄 수 있냐? 그저 벌어먹여만 봤지. 참, 내가 새로운 여자 만나니까 이렇게 인생이 달라질 줄 누가 알았겠어? 통도 크고 나이도 어리고 얼굴도 너보다 훨씬 예쁘고 그러니까 나 좀 놔줘. 내 행복 막지 말란 말이야, 제발. 진짜 너무한다. 명품에 속은 거니? 그 여자가 다 사주디? 당신도 참, 당신 객관화가 안 돼 있어. 줄줄이 애가 셋이나 딸리고 이혼남에 나랑 이혼하면 직업도 없는 너인데 그 여자가 널 왜 만날 거라고 생각해? 네가 뭐 그리 잘났다고? 진짜 이해가 안 간다. 그래, 그 여자도 뭔가 있겠지. 그러니까 너 같은 놈을 좋다고 하는 거겠지. 끼리끼리 잘 만났어. 그 여자가 날 뜯어먹으려고 만난다는 거냐, 그럼? 걔가 돈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 그러니까 나 좀 놔달라고.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걔 임신 13주야. 우리 새 출발하게 그냥 네가 나가주면 돼. 애들 데리고. 상간녀가 임신을 했다면서 제발 이혼해달라고 하는 남편이었어요. 그러면서 그쯤 남편은 가게일마저 나가지 않겠다고 했고 전 몸이 다 나아지지 않았지만 가게를 다시 나가게 되었답니다. 차라리 이렇게 심적으로 힘들 때 몸이라도 바쁘게 움직이니 한결 낫다고 느껴졌고 어떻게 알았는지 이 소식은 저희 친정엄마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는데 친정에서도 이혼을 당장 하라고 난리가 나게 되었죠. 저 혼자만 삭히면 될 일을 친정엄마까지 알게 되자 마음이 얼마나 아프던지 쓰리더라고요. 다 들었어. 너 이혼해 당장. 네가 뭐가 모자라서 그 집에서 그런 대우를 받고 사니? 이혼이 흠도 아니야 요샌. 당장 나오고 애들 데리고 우리 집으로 들어와. 엄마가 다 키워줄 거니까. 그런 아빠는 없는 게 나아. 알겠니? 얼른 이혼해. 엄마, 어떻게 알았어? 그래도 어떻게 그래. 애들 아빠인데. 애들은 아빠 좋아하잖아. 나만 참으면 되는 걸. 미안해요. 김서방 전화 왔어. 너 좀 설득하라고.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그렇게 뻔뻔하게 나오니? 당장 이혼해. 아무래도 김서방 잠깐 바람 아닌 것 같더라. 말투부터가 예전이랑 달라. 능력도 없는 거 내 딸이 벌어먹여줬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감히 이혼을 요구해? 오히려 잘 된 거야. 엄마는 김서방 진짜 마음에 안 들었어. 회사도 하루 나가고 그만두고 뭐든 자기 맘대로. 그런 남편 없는 게 나아. 엄마 믿고 이혼해. 잠깐 마음 아픈 거야. 지나고 나면 오히려 잘 됐다 싶을 거야. 내가 아빠 없이 컸잖아. 애들한테 그런 부재 주고 싶지 않아. 엄마한테 말은 안 했지만 어려서 아빠가 그리웠거든. 뭐? 이 미련한 거사. 네가 뭐가 모자라서. 그리고 넌 아빠가 돌아가신 거잖아. 그거랑 이게 같아?
아유, 이 철딱서니. 친정엄마의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그땐 왜 그렇게 남편에게 집착을 했는지, 오히려 아이들의 행복을 생각하면 아빠가 꼭 있어야 된다라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상간녀마저 임신을 했다고 하고 모든 사람이 이혼을 종용하자 저 역시 마음이 많이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찰나 그래도 가족이니 주말에 아이들을 데리고 시댁에 방문을 하였고 시어머니라도 잘 설득해서 남편의 마음마저 붙잡아 보자라는 심정이었어요. 그때 당시엔 상간녀 아이라도 키워줄 수 있다는 마음으로 남편을 붙잡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시댁에 방문을 했고 시어머니는 반가워하지 않는 얼굴을 하면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이 저에게 빨리 집에 가라며 호통을 치셨고 왜 그랬는지 이유가 곧 밝혀졌어요. 왜 연락도 없이 와? 오늘 누구 오기로 했다고? 당장 애들 데리고 가거라. 나 설득할 생각 말고 당장 나가라고. 어머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김미주라고 해요. 어머, 제가 오늘 오면 안 되는 거였나요? 당황스럽네요. 아, 당신 여기가 어디라고? 아니야, 내가 말했잖아. 이혼한다고. 당장 애들 데리고 나가. 애들 앞에서 못 볼 걸 보이지 말고. 아, 당신 전부인? 아, 안녕하세요. 제 얘긴 들으셨죠? 저 이 사람이랑 재혼할 거니까 깨끗이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다들 미쳤구나. 여기가 어디라고. 그리고 뭐? 재혼? 바람핀 주제에 뭐가 그리 당당해? 당신도 제정신이 아니지? 정신 사납다. 당장 가. 여기가 어디라고 너야말로 그렇게 무례하게 그러는 거냐? 애들 데리고 못 볼 걸 보이지 말고 빨리 가. 내가 낳은 아이가 셋이나 되는데도 버젓이 시댁에 인사온 정신나간 상간녀였고 그 상간녀를 데리고 온 건 남편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좋다고 인사를 받는다고 한 것이었고 아이들은 황당한 표정을 지었는데 고학년인 두 딸은 뭐가 뭔지 다 아는 눈치를 지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때 상간녀를 보고 달려나온 셋째의 한마디에 내 셋째 얼굴을 보자마자 창백히 질려 상간녀는 벌벌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남편과 시어머니조차 얼굴이 파랗게 질리고 말았어요. 어? 거지 아줌마다. 아줌마, 나 알죠? 그때 아줌마가 저 귀엽다고 엿도 주고 그랬잖아요. 내 친구랑. 근데 우리 아빠랑 무슨 사이길래 여기 온 거예요? 오늘은 시장에 안 가나 보죠? 엄마, 그때 내가 말한 각소리 아줌마야. 나한테 엿준. 뭐? 각소리? 그때 네가 말한? 재력가라고 하더니 시장에서 여파는 각소리였구나. 당신도 잘 알고 있었고? 뭐? 아니, 당신 어떻게 된 거야? 식분 사업 한다고 하지 않았어? 각설이라니. 그리고 시장은 또 무슨 말이야? 알고 보니 남편의 상간녀는 시장에서 엿을 팔고 재롱을 떠는 각설이였습니다. 직업에 기천은 없다지만 체면을 매우 중요시 여기는 어머님은 이 부분이 용서가 되지 않는 듯하였고 남편마저 얼굴을 붉히더라고요. 거대 베이커리 사장인 줄 알았던 남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바람을 피우게 된 것이고 본인이 각설이라는 말을 숨기고 식품 사업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고 해요. 그리고 남편에게 이곳저곳에서 대출을 받게 한 뒤 본인 회사에 투자를 하라며 명품 공세를 갖다 바친 것이었어요.
아니, 이럴 수는 없지. 내가 너 시장에서 옆하는 애인 거 알았으면 허락했겠어? 친정 잘 사는 며느리 두고 내가 왜 너같이 각설이 같은 며느리를 둬야 하냐고. 너 식품 사업 한다고 했잖아. 다 거짓말이었니? 입이 있으면 얘기를 해봐. 어머, 식품 사업 맞잖아요. 저 엿대다 팔아요. 이것도 사업이죠. 그리고 어떤 것을 하던 제 직업인데 뭘 그러세요? 어차피 저 이 사람 아이도 가졌으니까 더 이상 말 마세요. 그렇게 원하던 아들 손주 낳아드리면 될 거 아니에요. 노인네가 말이 많아. 너 지금 노인네라고 했어? 아니 어쩌다 저런 화상을 데려와서. 얘 어미야, 저 여자 말하는 뽐새 봐라. 뭐란 말 좀 해봐. 뭘 저한테 말을 하라고 그러세요? 어머님 저보고 가라면서요. 이제야 잘 어울리는 그림 같네요. 부자 여자친구라더니 옆팔면서 부자 됐나 보지. 이렇게 보니까 당신이랑 너무 잘 어울린다. 내가 빠져줘야겠어. 얘들아, 가자. 엄마가 이렇게 애쓰고 지키려 했던 가정이 너희 할머니랑 아빠가 이렇게 부시는구나. 잘 봤지? 얼른 가자. 엄마한텐 니들만 있으면 돼. 아빠, 진짜 실망이야. 우리가 이런 것도 모를 것 같아? 다신 아빠 안 볼 거니까 그렇게 알아. 얘들아, 가자. 아빠가 우릴 배신했어. 고학년이었던 첫째와 둘째는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하는 듯 했고, 그렇게 딸들과 전 집을 나왔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희 행동에 노발대발하면서 난리가 났지만, 이미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거예요. 저 역시 아이들을 위해 끝끝내 지키려 했던 가정이었지만, 이렇게 아이들 앞에서 대놓고 상간녀를 옹호하는 시어머니와 남편을 보자 제 선택이 틀렸다는 것을 각성하게 되었어요. 전 엄마의 권유에 따라 변호사를 만나 차근차근 이혼 소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상간녀와 그리고 뱃속 아이까지 있었던 마당인지라 모든 재판은 저에게 유리하게 흘러갔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이제야 빌기 시작했어요. 진짜 미안해. 내가 미쳤지, 널 두고. 난 진짜 그 여자한테 놀아난 거야. 내가 옆하는 여자인 줄 알았으면 만났겠냐? 너 같은 여자를 두고. 그러니까 나도 속은 거라고. 이해해주면 안 될까? 우리 자식만 셋인데 어떻게 이렇게 헤어지니? 그러게, 자식만 셋을 두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러는지. 그리고 이제 와서? 각설이라고 하니까 도저히 정이 안 가? 직업의 기천이 어디 있니? 너도 백수잖아. 별 볼 일 없는 거 마찬가지고 오히려 너에 비하면 열심히 사는 네 여자친구 아닌가? 너랑 네 엄마 눈만 높아져가지고 주제 파악도 못하고 그렇게 사는 거 벌 받는다고 생각해. 그리고 네 애는 책임져야지. 애들이 아빠 안 본다고 난리야. 양육권 친권은 내가 가져갈 거야. 그리 알아. 그리고 위자료 준비해.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는 당신이니까. 예, 미안하다 내가. 잘못 판단했어. 너 같은 며느리를 두고 제발 그러지 말고 마음 좀 돌려줘. 내가 우리 손녀들을 못 본다는 게 말이 되니? 한두 해 산 것도 아니고 그냥 실수라고 생각해. 남자들 한 번쯤 다 그러잖니. 마음 넓잖아 너. 착각하셨나 본데 저 참을 만큼 참았거든요. 애들 앞에서 그렇게 나가라고 소리쳐놓고 이제 와서 손녀들 걱정을 하세요? 막내는 아직 뭐가 뭔지 모르지만 언니들 따라 아빠랑 할머니 안 보겠다네요. 이제 답이 됐죠? 하실 얘기 있음 제 변호사한테 해주세요.
그리고 소송을 이어갔는데 역시나 상간녀 소송도 하게 되었고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결국엔 저의 승소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상간녀는 소송이 길어짐에 따라 그러면서 아이도 낳았는데 어머님이 그렇게 바라던 아들이 아닌 또 딸이더라고요. 아니, 아들을 낳으랬더니 또 딸을 낳아? 아유, 내가 미쳤지. 저런 것을 며느리라고. 너 당장 네 딸 데리고 나가. 저 아니면 어떻게 먹고 사시려고 그러세요? 그리고 그래봤자 당신 전 며느리 안 돌아오니까 미련 버리시고 저한테 잘하세요. 저 아니면 밥도 못 얻어 드실 거니까. 누구 좋아서 여기 붙어 있는 줄 아나? 당신 아들 별 볼 일 없으니 자존심 그만 세우세요. 아셨어요? 뭐 아들이 대단한 줄 아는 게 진짜 어이없네. 직업도 없고 백수 아들을 둔 주제에. 뭐야? 네가 감히 네 아들을 무시해? 우리 전 며느리는 네 아들이라면 꿈뻑 죽었는데 어쩌다 이런 것을 내가. 제가 어머님 버릇도 좀 고쳐드려야겠네요. 요즘 세상에 시집살이 시키실 생각이라면 절대 용납 못하니 그러셔요. 어머님은 그 모습을 보고 각설이에 아들도 못 낳는 게 본인 아들을 끼워냈다며 상간녀에게 엄청 퍼부으셨지만 상간녀 또한 시장에서 한두 해 지낸 게 아니기 때문에 성격이 보통이 아니었고 오히려 시어머니와 남편을 휘어잡아 꼼짝 못하게 했어요. 남편은 이 과정에서도 비겁하게 상간녀와 본인의 아기를 저버리고 저에게 오려고 엄청 많은 회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미안해. 진짜 다시는 안 그럴게. 네가 한 번만 봐준다면 평생 너한테 절하면서 살 거야. 그러니까 한 번만 봐줘라. 어디서 감히 내 딸한테? 내가 아무 말 않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 딸이 너랑 산다고 해도 내가 뜯어 말릴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 딸이 좋대서 받아들였더니만 감히 바람을 피워? 지가 여태까지 살림에 보탠 게 뭐가 있다고? 뻔뻔하게 당장 꺼져! 장모님, 아이들도 있는데 어떻게 말씀을 그리 하세요? 제가 진짜 잘할게요. 대리일 사이라도 하라고 하면 할 테니까 제발요. 내 딸이 이제 너랑 니네 엄마까지 먹여 살리는 꼴 못 봐. 그동안엔 네가 착하고 우리 딸을 끔찍이 생각한다고 했으니까 다 참았는데 모든 걸 안 이상 넌 탈락이야. 다신 볼 일 없었으면 하고 이번 소송 끝나는 대로 내 딸 집에서 짐 싸가지고 나가. 저에게 회유하는 남편에게 저 대신 엄마가 퍼부으셨고 남편은 그럼에도 절 붙잡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기가 엄청 센 상간녀에게도 꼼짝 못하는 남편이었기 때문에 결국엔 상간녀를 떼어낼 방법조차 모르더라고요. 본인이 그렇게 어리고 잘 사는 여자인 줄 알아서 저까지 버리려고 했는데 이제 와서 그 상간녀를 끔찍해하는 남편을 보니 웃음이 나왔어요. 유부남한테 처녀가 애까지 가져줬으면 고맙다고 절을 할 것이지. 내가 유부남 만나서 그 여자한테 위자료 주고 나도 피해자예요. 그리고 내가 뭘 거짓말을 했다고? 지도 베이커리 사장이라고 거짓말했으면서 결국엔 그것도 네 전 와이프 거잖아. 그러면 나도 속은 거야. 알아? 시장 말고 나도 카페 사장 좀 대보나 했더니 이제 당신 직업 없어졌으니 나 따라다니면서 일이나 배워. 지금 우리 아들한테 너 따라 각설이나 하라는 거냐? 아이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억울한 일이 다 있어 진짜. 말도 안 돼. 이제 그쪽들 밥줄이 나 아니에요? 보아하니 전 와이프가 다 먹여 살렸나 본데 나도 내 딸 때문에 참는 거니 그리 아세요. 아, 진짜 머리가 깨지겠다. 내가 어쩌다 너 같은 애를. 나도 베이커리가
내 거라고 속인 거지만 너처럼 부자 행세는 안 했어. 너 때문에 받은 대출이랑 이런 거 다 어쩔 거야? 그렇게 명품 사다 주면서 회유를 하더니 베이커리 때문에 그런 거였지? 당연하지. 내가 애세 딸린 유부남을 왜 만났겠어? 다 나한테 투자하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머물러. 네 애까지 가졌는데 뭘 어쩔 건데? 네 와이프는 나한테 절을 해야 할 거다. 내가 이런 남자인 줄도 모르고 나도 돈에 눈이 멀어서 아휴. 대출값은 너랑 나랑 이제 전국 팔도 돌아다니면서 갚아야 돼. 마음 단단히 먹어. 이 일 쉬운 거 아니니까. 아우 짜증나 인생 진짜. 남편과 상간녀는 서로에게 명품을 사주고 대출을 받아주고 그러다가 결국 그게 다 본인들의 빚이 된 거예요. 본인들의 분수도 모르고 그렇게 설치다가 모든 걸 다 떠안게 된 꼴을 보니 정말 고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이혼하는 과정에서 저에게 재산 분할을 요구했지만 사실상 베이커리 말고는 모든 것이 엄마의 재산이었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었고 베이커리마저 아무것도 본인이 관여한 게 없었기 때문에 저에게 재산 분할을 받기 힘들다는 판결을 받았어요. 그 과정에서 직원들조차 입을 모아 남편의 태도를 지적하고 나서서 증인을 해주었답니다. 그렇게 전 저의 모든 것을 다 지켜내면서 이혼을 할 수 있었어요. 이제 속이 후련하냐? 애들 아빠한테 진짜 너무한다. 너 이렇게 차가운 애인지 몰랐어. 내가 알던 애 맞나 싶어 정말. 네가 날 이렇게 만든 거지. 난 끝까지 널 용서하려고 했고 받아들이려고 했어. 날 이렇게 만든 건 네 잘못이야. 남 탓하지 마. 그리고 상간녀와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고 아이들과 묵묵히 지냈습니다. 남편에게 오만정이 다 떨어졌지만 그래도 이혼이라는 아픔이 꽤 크더라고요. 다행히 친정엄마가 물심양면 심적으로 많은 위로가 돼주어 버틸 수 있었고 딸들은 참 착하게도 더 바르게 자라주었어요. 그리고 아빠와 있는 면접날조차도 딸들은 아빠와 할머니를 만나기 거부하여 사실상 딸들과 시댁은 손절을 하게 되었답니다. 한동안 딸들을 붙잡아 저의 마음을 돌리고 싶어한 남편이었지만 딸들이 절대 만나주지 않아 저와 연락을 할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흐른 뒤 딸들과 시장에 갔는데 그곳에 남편과 상간녀가 각설이 춤을 추면서 엿을 팔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어찌나 우습던지. 하지만 딸들이 볼까봐 얼른 발걸음을 돌렸답니다. 정말 고소한 일이었지만 그래도 딸들한텐 마지막 아빠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라고나 할까요? 그리고 남편은 결국에 한 군데 오래 다니지도 못하니 각설이 상간녀를 만나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며 엿을 파는 신세가 되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은 게 한 군데 오래 있지 못하니 돌아다니며 일을 하는 것도 괜찮다 싶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싱글맘으로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지만 더더욱 성숙해지려고 노력 중입니다.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숙제들이 많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살고 있어요. 이혼을 하면 세상이 끝날 것 같아 마음이 안 좋았지만 오히려 행복하네요. 여러분들도 괜한 것에 매달리시고 계시다면 깨끗이 털어버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날이 아직 많이 추운데 옷 따뜻이 입으시고 제 글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년차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몇 달 뒤면 매년 찾아오는 추석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오다 보니 마트에서는 벌써부터 명절 선물을 한창 예약받고 있더라고요. 정신없이 움직이는 직원을 보고 있는데 작년 추석 때 있었던 안 좋은 기억이 저를 힘들게 만들었고 불과 작년에 있었던 일이라 정신적 충격에서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저는
장을 끝까지 못 보고 다시 차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저를 걱정한 남편은 이미 끝난 일이라고 진정시켜 주었지만 그때의 기억이 머릿속에 떠오를 때면 눈물이 앞을 가릴 정도로 너무 힘이 들었어요. 작년 추석 처음 명절 때 걱정과 기대를 가지고 시댁을 가게 되었는데 이미 저보다 먼저 도착해 있던 두 형님을 보고 반갑게 인사를 했지만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아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몰랐던 저는 상황 파악을 하기 위해 형님들 표정을 살폈고 왜 저에게 날카로운 시선을 보내는 건지 알 수 없었던 저는 조심스럽게 둘째 형님한테 제가 실수한 게 있는지 물어봤었어요. 저를 빤히 쳐다보던 둘째 형님은 머리도 나쁜 게 눈치도 없다면서 갑자기 막말을 퍼부어대며 화를 냈어요.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큰 형님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주방으로 들어갔고 둘째 형님이 서둘러 뒤따라 들어가자 저도 눈치를 보면서 들어갔는데 큰 형님이 손으로 가리키고 있는 곳을 보는 순간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상당히 많은 명절 음식 재료가 쌓여 있었고 큰 형님은 저를 보더니 할 일이 많다면서 오자마자 앞치마를 던졌습니다. 그때 당시 남편은 시댁에 오자마자 아주버님들이 어디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시부모님은 지방 출타 중이라 저녁을 먹기 전에 올 거라는 말을 둘째 형님한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동서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감이 안 잡히나 본데 매번 명절 때마다 항상 이 정도 양은 기본적으로 하거든. 이 동네 특성상 서로 음식을 돌려먹는 관습이 있어서 우리도 많이 준비해야 되니까 서둘러 움직이는 게 좋을 거야. 이번 명절이 첫날이니까 동서는 송편을 빚으면 되겠어. 한 3,000개쯤 하면 동네 분들과 나눠 먹고 우리 가족들도 충분히 나눠 가질 수 있으니까 내가 말한 것보다 최대한 많이 준비해줘. 우리는 오늘 먹을 저녁 준비를 할 건데 불만 없지? 송편 빚는 거 어렵지 않잖아. 나는 이 집 며느리로 처음 들어왔을 때 동서보다 더 심했었어. 별거 아니니까 엄살 떨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톤 달지 말고 해. 오자마자 기강을 바로 잡아야 집안의 체계가 잡히는 거니까 막내로 들어왔으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 내 말이 곧 법이라는 걸 잊지 마. 여긴 또 다른 사회라고. 형님 말만 잘 들으면 별 문제는 없겠지만 괜히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한다면 앞으로 피곤해지는 일들이 상당히 많아질 거야. 그러니까 이왕 하는 거 웃으면서 하는 게 좋겠지? 나는 어머님이 동서를 왜 며느리로 받아들였는지 아직까지 잘 모르겠는데 정말 이해 안 되는 건 요즘 개나 소나 대학 졸업장은 가지고 있을 텐데 고졸이라는 말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형님이랑 내가 대학 교수인 건 알지? 대화가 안 통하는 걸 떠나 섞이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야. 동서만 고졸이지 우리 집안 식구들 전부 다 대학은 나왔다고. 집안이 못 사는 것도 아니라던데 무슨 사정이라도 있었어? 고졸에서 멈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고등학교까지만 졸업했는데 그게 잘못된 거라도 있는 건가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없는데요. 형님들이 원하는 대학 교수 직업을 선택했던 것처럼 저 또한 제가 하고 싶은 사업하면서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요즘 시대에도 고졸, 대졸 따지는지 몰랐는데 제 주위에 대학 나온 애들만 봐도 전공을 살리기는커녕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다른 직업을 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제가 원하는 사업을 했고
대학 나온 애들보다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 잘 살면 그걸로 된 거 아닌가요? 형님들은 결혼 후 저를 어떻게 해서든 잡아먹으려고 이를 갈고 있었어요. 사회 경험이 많았던 저로선 형님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딱 알 수 있었죠. 송편을 3,000개나 만들라고 할 때부터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곧 저녁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 혼자 그 많은 양을 만든다는 건 무리가 있었고 제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떠보려고 일부러 무리한 요구를 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대학 교수인 형님들과 대화조차 섞고 싶지 않아 아무 말 없이 송편을 빚고 있었어요. 솔직히 까놓고 보면 시댁 집안에서 제가 제일 능력 좋고 훨씬 많은 돈을 벌고 있는데 형님들이 대학 운운하면서 무시하는 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잘난 사람일수록 오히려 숨기기 마련이지 잘난 척하는 사람들 보면 딱 거기까지밖에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부러운 삶을 살고 있는 것도 아니죠. 형님들도 저보다 능력은 없는데 내세울 게 교수라는 직업 하나로 지식이 좀 많다는 걸 어필하고 싶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며 그런 행동들이 어쩔 때 보면 철없어 보여서 상대를 하지 않으려 했어요. 그런데 굽신거리면서 형님들한테 먼저 기어들어가지 않는 제가 마음에 안 들었던 형님들은 묵묵히 일하고 있는 저를 또다시 건들기 시작했어요. 송편 빚는 걸 어렸을 적 부모님과 잠깐 해본 이후 처음이라 이쁘게 만들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걸 그냥 지나치지 못한 형님들은 또다시 저에게 말을 붙여왔고 제가 무시하면서 송편만 빚고 있자 기분이 상했는지 자기들 말 무시하냐면서 힘들게 만들어 올려놓은 송편 쟁반을 엎어버렸어요. 동서, 지금 내 말 무시하는 거야? 내가 방금 뭐라고 그랬어? 좀 더 신경 써서 만들라고 했잖아. 내 말이 안 이꼽게 들렸니?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야? 송편 좀 제대로 만들라고 했던 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어? 그리고 왜 아까부터 계속 내 말을 무시하는 건데? 동서가 밖에서 잘 나가는 거? 여기선 아무 쓰잘모리 없어. 내 말을 안 들으면 앞으로 남은 인생이 힘들어질 뿐이라고. 좀 전에도 내가 분명 좋게 얘기했었는데 벌써 까먹은 거야? 붕어 대가리니? 고졸이라서 뒤돌면 까먹는 거냐고. 벙어리도 아니면서 왜 아무 말도 못해? 동서는 오늘 2층 보조주방에서 송편 3,000개 전부 다 만들지 못하면 내려올 생각 조금도 하지 마. 그러니까 알아서 기는 게 앞으로 생활하는데 편하다고 했잖아.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고생을 사서 하는 거 보니 동서도 참 답답하다. 아까부터 고졸고졸 하는데 그러는 교수님들은 뭐 얼마나 잘났다고 지금 저를 무시하는 거죠? 제가 이 집안 막내 며느리로 들어왔어도 이런 식으로 저한테 함부로 대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왜 그러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만해요. 제가 형님들 대우를 안 해줬나요? 시키는 거 묵묵히 하고 있고 물어보는 질문 외엔 조심하려고 입도 뻥끗 안 하고 있는데 뭐가 그리 마음에 안 들어서 저를 막대하는 건데요? 저 감당할 수 있겠어요? 제 말이 끝남과 동시에 첫째 형님은 옆에 있던 소쿠리로 갑자기 제 머리를 내리쳤어요. 형님이 하는 말에 불만을 가졌다며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고 저는 첫째 형님한테 머리를 한 대 맞고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까지 나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았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첫 명절이었고 모든 것들이 어색한 건 당연한데 고졸이라는 이유 하나로 저를 막대하는 형님들의 행동들 때문에 속에서 화가 끓고 있었습니다. 곧 저녁 식사 시간이고
시부모님이 들어올 시간이라 더 큰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아 송편 빚는 재료를 가지고 아무 말 없이 2층 보조 주방으로 올라갔어요. 송편을 3,000개 만들 생각은 애초부터 없었고 그날 하루 한 끼 먹을 양만큼만 만들어둘 생각이었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싶었어요. 사업 때문에 많이 피곤한 상태라 형님들과 섞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소쿠리로 제 머리를 내려친 건 나중에 명절이 끝나고 죄를 물을 생각이었고 저에게 첫 명절인 만큼 최대한 좋게 끝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건 오로지 제 생각이었을 뿐 두 형님들은 그날 나를 잡은 건지 저를 뒤따라와 집안이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지르면서 고졸 주제에 자기를 무시한다며 골프채를 들고 올라왔어요. 야, 너는 내 말이 우습니? 나이도 한참 어린 게 어디서 지금 불만 섞인 표정으로 집안 분위기를 망치고 있어?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 내 말이 곧 법이라고 했는데 네가 감히 나를 무시하고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 그래도 첫 명절이라 긴장을 많이 했을까봐 좋게 대해주려 했는데 동서 태도를 봤을 땐 말로 하는 것보단 매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네. 못 배웠으면 맞아서라도 배워야지. 오늘 바로 잡지 않으면 앞으로가 상당히 힘들어질 것 같거든. 그래서 지금 들고 있는 골프채로 뭘 어떻게 하려고요? 저한테 휘두르게요? 아니, 대학 교수라는 사람이 생각이 그렇게 없어요? 그걸 저한테 휘두르면 제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달고 있는 교수직 내려놓고 싶은가 봐요? 요즘 사업 운영이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이 살다 보니 힘들어서 좀 쉬고 싶었는데 잘 됐네요. 그냥 쉬는 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쉬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땡값도 받으면서 쉴 수 있게 해주겠다니 저로선 너무 감사한데요? 형님이 그런 깊은 뜻이 있는 줄 정말 몰랐어요. 왜 머뭇거리세요? 형님이 잃을 게 너무 많을 것 같아서 머뭇거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각오도 없이 골프채 들고 온 거예요? 어머, 동서. 지금 형님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그냥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끝나는 건데 왜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 서로 좋게 지내면 되는 거잖아. 참 웃긴 게 한국 문화는 이게 잘못됐어요. 막내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무조건 형님들 말에 따라야 하는 거고 뭐든 죄송하다고 굽신거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누가 예전처럼 자기 의사표현도 하지 않고 온갖 상처 다 받아가면서 시키는 일 묵묵히 하고 있겠어요. 이 집안에서만 막내 며느리지 밖에선 저도 대표 소리 들으면서 대우받으며 살아간다고요. 그리고 대학 교수나 됐으면 배울 거 다 배운 양반들일 텐데 애들 소꿉장난도 아니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죠? 고졸 나왔으면 무시당하는 게 당연한 거고 대학 나왔으면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요? 교수부터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학교에서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적어도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행동을 해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학교 학생들이 정말 불쌍하네요. 여기가 군대도 아니고 기강을 잡아야 된다는 말부터가 어이가 없어요. 그냥 서로 좋게 웃으면서 잘 지내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서로 얼굴 붉히고 있다가 시부모님 오시면 집안 분위기 감당할 수 있겠어요? 제가 눈을 치켜 세우고 형님들한테 불만을 털어놓은 순간 첫째 형님은 제 말에 화가 치밀어 올랐는지 골프채를 치켜 올려 세웠고 둘째 형님이 말리려 했지만 이미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는지 고졸이 겁도 없이 시댁 집안 며느리로 기어 들어왔다며 사정없이 휘둘렀고 무방비 상태였던 저는 결혼 첫 명절날
꼼짝없이 매타작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형님의 충격적인 행동에 놀란 저는 비명을 질렀는데 그 순간 뒤에서 버럭 소리를 지른 시모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들이야? 너네가 막내 며느리는 천명절이니까 모르는 게 많은 건 당연한 거니? 잘 좀 가르쳐 주려고 몇 번이나 부탁했었는데 이게 지금 무슨 일이지? 왜 막내 며느리한테 골프채를 휘두른 건데? 네가 한 행동이 나한테 납득되지 않으면 이 상황 절대 조용히 넘어가지 않을 거다. 어머님이 좀 전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전혀 모르시잖아요. 막내 동서 편만 들어주면 안 되는 거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제가 옆에서 지켜봤잖아요. 막내 동서가 형님 성격을 긁었다니까요. 오죽했으면 골프채까지 휘저었겠어요. 말하는 게 얼마나 싹수가 없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너는 이런 상황이 잘 됐다는 거니? 말리지는 못할 망정 옆에서 부추기고 있어? 막내 며느리가 뭘 잘못했는지 드러나 보자. 빨리 설명해봐. 제일 큰 문제가 뭐겠어요? 학벌도 안 좋은 게 우리 집안 식구로 들어온 것부터가 잘못이죠. 고졸 주제에 결혼은 하고 싶었나 봐. 그것뿐인 줄 아세요? 제 말을 무시하는 행동까지 보였다니까요. 손윗 사람이 얘기하면 깍듯하게 고개 숙이고 들어와야 되는데 잘난 것도 하나 없는 게 고개를 치켜들고 있잖아요. 제가 옆에서 봤는데 어머님, 막내 동서 하나 때문에 조용히 잘 지내고 있던 우리 집안 문제 생기면 안 되잖아요. 다른 며느리 드리는 게 좋지 않겠어요? 네가 제일 나빠. 중간에서 좋게 해결 볼 생각을 해야지. 한쪽 편만 들면 오히려 더 심각해진다는 거 모르니? 그리고 고졸이 뭐 어때서? 내가 며느리로 받아줬는데 니들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너희가 시임이라도 되니? 학벌이 안 좋으면 이런 식으로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거야? 교수인 너희들은 학생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니? 고졸인 사람들은 무시해도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냐고? 왜 묻는 말에 대답을 못해? 너희들 정말 그런 식으로 교육하는 거야?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집안 능력이 부족해서 대학 못 나오는 거? 그거 다 옛말이에요. 요즘 자기가 조금만 부지런히 움직이면 대학교 정도야 충분히 졸업할 수 있다고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한마디로 게으르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놀고 먹었으니 들은 지식도 없어서 대학 가봤자 애들과 어울리지도 못할 것 같으니까 생산직에나 뛰어들고 한평생 공장에 처박혀서 남은 인생 노동만 죽어라 하다가 급에 맞는 사람 만나 결혼해서 쥐질이 궁상처럼 살겠죠. 그래서 최소한 대학은 나와야 대우를 해주라고 그렇게 애들한테 교육하고 있는데 제 교육 방식이 틀렸다고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니? 어떻게 그런 정신 상태로 교수를 하겠다는 거야? 네가 생각하는 그런 기준으로 애들을 주입시키면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거 몰라? 개개인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 건데 너부터가 사고방식이 잘못됐는데 교육받는 학생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겠어? 그렇게 따지면 너는 뭘 얼마나 대단한데? 대학 교수인 거 말고 뭘 내밀 수 있냐는 거야? 막내 며느리가 우리 집안에서 제일 능력이 좋은 건 알고 있니? 고등학교만 졸업했는데 번듯한 회사 만들어서 대표 소리 듣고 있다. 이 집구석에서 이런 대우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썩어 빠진 너희들의 정신 상태 내가 오늘 바로 잡아주마.
너희들 당장 따라 나와. 내가 없는 사이에 감히 이런 일을 저질러? 너희들 오늘 아주 그 말 쏙 들어가게 해주마. 시모는 저보다 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사이 남편과 아주버님들이 집으로 들어왔고 쑥대밭이 되어 있는 집안을 보자마자 사색이 된 얼굴로 쓰러져 있는 저를 부축해 주었습니다. 남편은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보길래 상황을 설명해 주면서 힘겹게 몸을 일으켰어요. 남편은 형님들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에 분노했고 가만두지 않겠다며 난리치는 거 아주버님들과 시부가 힘겹게 말리고 있었어요. 남편과 아주버님들은 알고 보니 첫 명절날 서로 좋은 추억 만들고 싶어 시장에서 특별히 주문한 케이크와 여러 가지 먹을 걸 사왔었는데 즐겁고 행복할 것만 같았던 그런 그림은 이미 산산조각이 나버린 상태였죠. 시모는 형님들을 데리고 뒷마당으로 가더니 소농장에 멈춰 세웠어요. 그리고 본인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저에게 진심을 다해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면 그날 조용히 넘어가지는 않을 거라고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두 형님들은 저에게 용서를 구하는 건 자존심이 허락지 않았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아니 왜 저희들한테만 그러세요? 막내 동서가 처음부터 처신을 잘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요. 얼마나 따박따박 말대꾸를 했는데요. 동서한테도 잘못된 행동에 대해 추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디를 다녀왔는 줄 알아? 요양병원에 계시는 시어머니 뵙고 왔다. 막내 며느리는 우리 집안 식구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명절 전에 벌써 다녀왔다더라. 이제 기력도 많이 떨어졌는지 오늘 내일 하시는데 너희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 한번 보여준 적 있니? 막내 며느리는 사업 때문에 쉴 시간이 없는데도 시간 될 때마다 요양원을 다녀갔다더라. 그것뿐인 줄 알아? 자기 친할머니도 아닌데 잘 좀 봐달라고 요양원에 근무하신 분들한테 먹을 거며 선물 같은 것도 지속적으로 제공해 줬다는 말에 내가 얼마나 미안했는지 알아? 우리 가족들조차 신경 쓰지 못한 것들을 막내 며느리가 챙겼다. 너희들은 그동안 뭘 했는데 명절날 놀고 먹기만 하고 요양원에 한번 가자고 하면 이 핑계에 저 핑계 대면서 귀찮아하는 거 다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다. 너희들 사정도 있으니까 이해하려고 노력했어. 그런데 오늘 일은 도저히 조용히 넘어갈 수 없을 것 같구나.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거니까 당장 막내 며느리한테 잘못한 부분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특히 큰 며느리 넌 손이 발이 되도록 빌거라. 콩밥 먹고 싶지 않으면 당장 싹싹 빌라고. 두 형님들은 시모가 화를 내며 얘기하는데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저에게 조금도 사과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시모는 결국 더는 참을 수 없었는지 소 농장으로 들어가더니 바가지에 소 배설물을 한 바가지 가득 푼 다음 소똥보다 못한 것들이라고 두 형님들의 얼굴을 향해 사정없이 부어 버렸습니다. 시모의 돌발 행동에 경악을 한 두 형님들은 비명을 지르면서 소똥을 뒤집어 쓴 상태로 마당에 있는 수도가로 달려갔어요. 시모는 두 형님들이 씻지 못하게 수도 밸브를 차단시켰고 물이 나오지 않자 시모에게 화를 내면서 집 밖에 있는 농수로로 달려가 자신들의 몸을 빠뜨렸습니다. 그렇게 온몸이 젖어 있는 상태로 시모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내자 시모는 농수로에서 소 배설물을 닦고 있는 두 형님들에게 그곳이 너희들이 있을 곳이라고 집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며
다시는 시댁에 찾아오지 말라고 화를 내셨어요. 시모는 저에게 큰형님한테 당한 거에 대해 법적으로 신고하라면서 직접적으로 도와주겠다며 위로를 해 주셨어요. 그날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저는 변호사를 선임해 첫째 형님이 저에게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 법적으로 고소를 진행했어요. 그리고 이 문제가 학교에서까지 소문이 퍼지면서 일이 커지게 되자 교수 생활에까지 영향을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 아주버님과의 관계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둘째 형님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둘째 아주버님이 실망을 많이 했는지 동생인 남편이 너무 큰 상처를 받아 괴로워하는 모습에 잦은 부부 싸움으로까지 이어졌고, 집안 분위기는 날이 가면 갈수록 심각해져만 갈 뿐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첫째 형님의 행동에 조금의 선처도 없을 거라고 확고한 의지를 밝혔고, 저 또한 같은 입장이라 법적인 처벌을 받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깨닫게 해주고 싶었어요. 자식들도 있으면서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행동들은 차후에 아이들에게까지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건 안 봐도 뻔하기 때문에 상황이 악화가 되더라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했었죠. 그렇게 저희 부부가 밀어붙이자 그제서야 자신의 인생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될 거라는 걸 인지했는지 합의를 하기 위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둘째 형님도 아주버님과 이혼 얘기까지 나오면서 문제가 커지게 되자 좋게 해결하고 싶어서 왔다며 같이 찾아와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동서, 내가 그땐 정말 미안했어. 내가 솔직하게 얘기할게. 동서는 고졸인데 사업에 성공을 해서 잘 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냥 배가 아팠어. 내 성격상 남이 잘 되는 모습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 그런데 어머님이 동서만 챙겨주는 모습들이 너무 질투가 나는 거야. 고졸 주제에 사업도 성공했고 어머님한테까지 인정받은 그런 모습들이 비교가 되기 시작하니까 그냥 얼굴만 보기만 해도 싫게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동서를 괴롭히고 싶었고 상처를 주고 싶었던 거야. 그런데 그런 것조차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나도 모르게 화가 치밀더라고. 결국 해선 안 될 행동으로 동서한테 상처를 줬지만 앞으로 내가 잘하면 되잖아. 우리 관계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해. 시작은 안 좋았지만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잖아.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어? 나 대학 교수야. 콩밥 먹는 순간 교수 생활 끝이라고. 어떻게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있겠어? 소문이 얼마나 안 좋은지 동서도 잘 알잖아. 동서는 마음도 넓고 배려심도 많으니까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믿어줄래? 원하는 거 말만 해. 동서가 시키는 거 다 할게. 평생 등 돌리고 살 건 아니잖아. 그래, 동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건데 이번 일 딱 한 번만 눈 감아주면 신경에 거슬리는 행동 절대 안 할게. 나 이러다 정말 이혼하게 생겼어. 우리 애들은 어떡하라고? 엄마 없는 아이 만들 거야? 나도 동서가 잘 나가는 모습이 샘나서 그랬던 거지. 별다른 뜻은 없었다고. 두 형님들은 저희 집에 찾아와 좋게 해결 보길 간절히 원했지만 제가 받은 상처가 너무 컸던 터라 그 자리에서 형님들의 잘못을 덮어주기란 힘이 들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워낙 심각하게 나와서 좋게 해결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죠.
거기에다가 저희 부부만 이 문제에 개입이 되어 있는 게 아닌 시부모님도 화가 많이 나신 상태라 단시간에 모든 게 정리가 될 수는 없었어요. 제 결정이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겠지만 한 번 받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샤워할 때 보면 몸에 남아있는 그때의 상처들이 저를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게 만들었거든요. 결국 첫째 형님은 예정대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고, 둘째 형님은 아주버님한테 이혼만큼은 절대 안 된다고 매달려서 현재 벌거 중에 있습니다. 첫째 형님은 현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어요. 그때 당시 몰랐었는데 제 몸에 새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걸 뒤늦게 알 수 있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첫째 형님의 형 집행이 더 길게 나오게 되었죠. 큰 아주버님도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했는지 현재 이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한테도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 같아 이혼하는 쪽으로 거의 기울게 된 것 같아요. 아마 출소하면 바로 서류에 도장 찍고 갈라설 것 같네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추석 연휴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르겠어요. 시댁에 가면 작년에 있었던 일들이 떠올라 많이 힘들까봐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직 2달 남았으니 좀 더 생각해 보려고요. 지금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건강한 제 아들한테만 신경 쓰려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제 아픈 기억들도 머릿속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겠죠. 다 똑같은 사람인데 학벌이나 집안 문제로 차별하는 그런 일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서로 배려하고 아끼면서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오늘 제 남편에 대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동안 정말 많이 참고 살아왔었는데 더 이상은 그냥 넘어가지 못할 것 같아 현재 남편의 상태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남편과 결혼 생활한 지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시간 동안 무수히 많은 일들이 있었죠. 말이 15년이지 일수로 따지면 5,475일을 얼굴 보며 살아왔습니다. 저는 원래 일반 회사원이었지만 시부모님과 남편이 함께 식당을 운영해서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두고 일손을 도울 수밖에 없었어요. 은근히 눈치가 보이고 나중에 물려주신다는 시부모님의 말에 저도 어느 정도는 식당 운영 방법을 배워야 힘들지 않다면서 저를 설득시키셨죠. 제가 살면서 식당에서 장사를 하게 될 거라곤 조금도 상상하지 못했었지만 그래도 주어진 삶에 열심히 살아왔었어요. 딸 2 낳고 환경에 맞게 육아와 식당 일을 병행하면서 정말 땀 흘리며 삶을 보내왔었는데 시부가 음식 배달을 나가시다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시게 되시는 불행이 한번 찾아왔습니다. 그때 당시 집안의 제일 큰 기둥이 무너지게 되면서 저희의 삶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었어요. 장례가 끝이 나고 남편의 태도는 예전보다 더 심해지고 있었죠. 결혼을 해도 철이 덜 들어서 언제나 시부에게 욕을 먹고 살면서 항상 바른 길로 가게 하려고 잡아주셨지만 더 이상 시부가 곁에 없어지니 남편은 고피가 풀린 듯 안 좋은 행동들을 계속해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그렇고 시모도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었어요. 매일 시부의 눈치만 보며 살아왔던 남편이 눈에 가시 같은 시부가 안 계시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했었는지 하루가 멀다 하고 사고를 쳤었어요. 술을 먹어도 곱게 먹으면 되는데 꼭 옆 테이블 사람과 시비가 붙었었죠. 그것뿐만 아니었어요. 노름은 당연했고 술집 여자들과도 거침없이 놀면서 시부에게 억제당했던 걸 해소라도 하는 듯
망나니처럼 행동을 해왔었죠. 당장이라도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상황이라는 게 참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직원이 있어도 시모 혼자 관리하는 건 역부족이었고 저도 딸이 둘이나 있는 상황에서 무작정 남편과 이혼을 결정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시모와 그동안 손발을 맞춰왔었고 함께했던 좋은 추억들이 많았는데 남편 하나 때문에 모든 걸 놓치고 싶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언젠가 집안의 가장으로서 다시 자리를 잡아줄 거라 믿고 있었습니다. 시모와 저는 묵묵히 남편을 기다려주며 현실에 놓인 일부터 처리하기로 했었죠. 그렇게 피눈물 쏟으며 바쁘게 살아오다 보니 벌써 40대 중반이 되어버렸습니다. 남편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것 없이 살아왔었고 딸들도 머리가 어느 정도 커서 그런지 자기 아빠를 창피해하면서 거리를 두었어요. 아빠 없는 애들로 만들고 싶지 않아 남편에게 몇 번이나 하소연을 했었는데 변하지 않는 모습에 저도 조금의 감정조차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의 행동에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때뿐이겠지 했는데 하루 이틀 지나더니 한 달이 넘게 시키지도 않았는데 식당 일을 도우면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시모도 그렇고 저도 그런 남편을 보고 있으면서 무언가 심경에 변화가 온 것 같다며 좀 더 지켜보기로 했는데 남편은 한 달이 지나 3개월 동안 한결같이 식당 일에만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시부가 살아 계셨을 때 보여주었던 남편의 모습이었어요. 오랜 세월 동안 기다린 보람이 있는 건지 남편이 또 다시 되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 왜 변화가 왔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생활 하는 것도 지쳤고, 질려서 좀 제대로 살아보고 싶은 마음에 집안일 좀 신경 쓰겠다는 건데, 무슨 문제 있어? 그렇게 해준다면야 우리야 너무 좋지. 당신이 해줄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동안 우리가 당신이 제자리로 돌아오길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이제라도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다면 정말 다행이다. 나는 당신이 하루 이틀 도와주다가 또 그만둘 줄 알았는데 벌써 3달째 식당 일에 신경 써주고 있잖아. 당신 도움이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많은 힘이 되는지 알지?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현재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가 중요한 거라고. 나는 집안의 가장이고 우리 엄마와 당신이랑 애들을 지켜줄 의무가 있는데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을 그동안 무관심했던 것 뿐이지. 솔직히 계속 신경 쓰고 있었어. 예전으로 돌아갈 생각 조금도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나 배달 다녀올 테니까 당신이 홀 좀 봐줘. 남편의 행동은 당연한 건데 그동안 삶이 너무 힘들었었는지 조금의 변화에도 너무 고마웠었어요. 한 사람이 집안의 분위기를 순식간에 바꿔놓았고 시모와 저도 한층 밝아진 얼굴로 식당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애들도 아빠가 갑자기 이상해졌다며 적응을 하지 못할 정도였지만 자상해진 아빠의 모습이 싫게만 느껴지지 않았는지 어색한 미소를 띠기 시작했네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 저희 가족은 남편이 완전히 마음을 바로잡고 가정을 위해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고 그동안 얼어 있었던 마음이 녹게 되었어요. 그토록 바라고 꿈만 같았던 삶이 저에게 찾아와서 너무 행복했었는데 항상 방심할 때 또다시 일이 터질까봐 불안한 마음도 함께 공존했었지만 남편을 믿고 따르기로 결정하게 되었죠. 그렇게 6개월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남편이 가족과 함께 외식도 자주 데리고 가고 시부가 세상을 떠난 뒤 한 번도 여행을 가본 적 없었는데 남편의 도움으로 여기저기 좋은 곳도 구경할 수 있었어요. 이런 사소한 행복이 너무 좋아서
저도 모르게 눈물까지 흐르더군요. 그만큼 간절히 원했던 삶이 저에게 보상처럼 주어지는 것 같아 더 이상 바랄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많은 걸 원했던 건지 남편의 한마디에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렸고 저희 가족은 엄청난 배신감에 피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겪어왔던 남편의 행동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동안 즐거웠지? 나도 사람인지라 양심은 있어서 당신을 그냥 보낼 수는 없었거든. 그래서 좋은 추억 하나 정도는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내가 6개월간 당신을 위해 봉사를 한 거야. 그토록 바라던 삶이었는데 한 번쯤은 원하는 대로 살아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배려해줬으니까 당신도 이제 애들 데리고 그만 살 길 찾아가는 게 좋겠어.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 뭐 잘못 먹었어? 그동안 즐거웠다니. 나랑 지금 끝내자는 건 아니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야. 우리는 여기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나도 가식적인 모습으로 연기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적당히 해줬으니 그만 미련 버릴 수 있잖아? 언제까지 빈대처럼 붙어 있을 건데? 나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어. 당신이 상상하고 있는 그런 저급한 행동은 단 한 번도 한 적 없으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 당신이랑 깔끔하게 이혼하고 정식으로 고백해야 그 사람을 붙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 뒤가 깔끔해야 나를 받아줄 것 같아서. 이런 느낌 받아본 게 얼마만인지 모를 만큼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다니까. 그런데 내가 무작정 당신이랑 이혼을 하는 것도 참 미안하더라고. 그동안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뼈 빠지게 일만 해왔는데 조금의 감정도 없이 내치는 건 나도 조금은 미안해서 추억 하나 정도는 만들어줘야 괜찮을 것 같아 너한테 시간을 투자한 것뿐이야. 당연히 이혼을 하기 위한 밑거름이었지만 당신한테는 꽤 좋았잖아? 언제 이런 감정 느껴보겠어. 그래도 내가 너 데려왔는데 남편 역할은 한번 해줘야 나도 찝찝한 느낌 없앨 수 있고 너도 내가 좋았던 남자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딱 여기까지만 하자. 애들은 당신이 키우고 양육비는 걱정하지 마. 원하는 조건은 웬만해서 맞춰주도록 할게. 당신은 그냥 나랑 이혼만 해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지? 그러니까 최근 6개월간 당신은 나와 이혼을 하려고 보인 행동들이었단 말이야? 그동안 식당에서 뼈 빠지게 일만 해왔는데 바로 내치기는 미안해서 잠깐 놀아준 것뿐이었어? 차라리 이럴 거면 아예 그런 것도 하지 말고 이혼하자고 하지. 애들한테는 왜 그런 행동을 보인 거야? 맨날 아빠가 지금만 같으면 좋겠다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알아?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그동안 살면서 애들과 여행 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잖아. 그래서 좀 잘해준 것뿐이야. 좋은 아빠였다는 이미지를 심어줘야 앞으로 살면서 그 기억 가지고 살 수 있으니까. 나쁜 아빠보다 그래도 좋은 아빠로 남는 게 낫지 않겠어? 이 쓰레기 같은 자식아. 네가 지금 우리한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알아? 다른 여자한테 고백하고 싶어서 나한테 잘해주고 이혼하겠다고? 정말 너처럼 나쁜 놈은 이 세상에 찾아볼 수 없을 거다. 그런데 6개월간 당신이 나한테 너무 잘해주면서 실수한 부분이 하나 있네. 나 지금 임신했어. 오늘 가족들 전부 모여서 외식할 때 얘기하려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당신한테 먼저 털어놔야 되겠네. 이제 어쩔 거야? 뱃속에 있는 아이는 어떻게 할 거냐고. 이 아이는 아무런 잘못도 없이 당신의 무책임한 행동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나게 생겼어. 애들한테 그렇게 상처를 줘놓고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은 아이한테는 아빠의 존재조차 모른 채 살아가게 하겠다는 거야? 어쩜 당신은 모든 것들이 전부 쓰레기인 거야? 이럴 거면 왜 나를 선택했어? 당신만 안 만났어도
이렇게까지 살고 있지는 않았을 거라고. 내 인생 책임져. 지금 임신을 했다는 거야? 이건 나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인데. 어쩔 수 없네. 뱃속에 있는 아이 것까지 양육비 쳐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뱃속에 있는 아이의 인생이 그런 걸 어쩌겠어. 받아들이고 살아야지. 안 그래? 저는 남편의 말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얼굴에 손을 올려 붙이고 말았어요. 그런데 남편과 저와의 대화를 시모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시려다가 전부 다 듣고 있었고 그 뒤에는 애들까지 있었습니다. 시모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거실로 달려와 남편의 멱살을 잡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난리를 치셨습니다. 애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저는 너무 큰 충격으로 인해 아랫배에 심각할 정도로 통증이 생겨 소파에 주저앉아 배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모든 것들이 또다시 무너져 내리는데 더 이상 남편과 싸울 것도 없을 것 같아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네요. 시모는 저를 부추기며 방으로 들여보낸 뒤 남편에게 온갖 욕설을 퍼부으면서 절대 이혼만큼은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 남편은 이미 마음을 굳혔는지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다면서 다른 사람과 새롭게 시작하겠다며 집 밖으로 나가 버렸습니다. 시모도 많이 놀라셨는지 땅을 치며 오열을 하셨고 집안 전체가 눈물바다가 되는 불행이 찾아오게 되었죠. 아무것도 바란 것 없이 그저 행복이라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 싶었는데 그것조차 얻지 못한다는 게 너무 괴로웠었어요. 남편이 저에게 6개월간 보였던 모든 행동들과 자상한 웃음들은 이별을 위한 준비였다는 게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한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더니 며칠 뒤 한쪽 손에 서류 한 장을 들고 식당으로 찾아왔어요. 예상했던 대로 이혼 서류길래 그 자리에서 바로 사인해 주었어요. 남편은 쉽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지 바로 사인한 저를 보며 당황스러워하는 표정을 보이고 있었죠. 결국 저희는 이혼을 하게 되었고 더 이상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었어요. 함께 살아온 세월이 서류 한 장에 서명하면서 모든 게 끝나 버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식당에서 나가지 않고 일을 하고 있자 남편이 그런 저를 보더니 당황했는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이제 우리 집안과 상관도 없는데 왜 식당에 붙어 있는 거야? 당장 안 나가? 내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고. 무슨 계획? 당신이 그토록 바라던 이혼해 줬잖아. 나는 이제 가족으로서 식당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직원으로서 사장님한테 돈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당신이 나한테 주는 양육수당으로는 애들 먹여 살리기도 힘들고 뱃속의 아이도 한창 자라고 있어서 음식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데 사장님이 내가 걱정된다고 한동안 곁에 있어주길 바라시네. 엄마, 지금 제정신이에요?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오늘 제가 마음에 두고 있는 여자 소개해 준다고 했는데 제 말을 안 들으신 거예요? 너 당장 안 나가? 우리는 이제 법적으로 아무 사이도 아닌데 내 인생 말아먹을 작정이야? 당신은 내 인생 말아먹다 못해 짓뭉개 놨는데 나는 당신이 잘 되길 바라야 하는 거야?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했어. 어차피 남남이라 더 이상 주변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겠다는데 당신이 나를 막을 필요는 없잖아? 평생을 쫓아다니면서 당신의 인생에 참견할 테니까 나 신경 쓰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해. 여보세요? 네, 수혜 씨. 저예요. 오늘 제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아무래도 저녁 약속을 취소해야 할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내일 제가 좋은 곳에 데려갈 테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그럼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지금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야? 누가 먼저 무너지고 싶은지 보고 싶은 거냐고. 직원 주제에 지금 멀뚱히 서서 뭐하고 있어? 빨리 일 안 해? 너 정말 갈 때까지 갈 작정인 거니? 요즘 얘가 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알아? 산부인과에 가니까 유산기가 있다고 하더라. 최대한 안정을 취해야 하는데 너 때문에 점점 몸이 안 좋아지고 있다고. 굳이 오지 않겠다는 거 억지로 데려와서 밥 좀 먹이려고 하는데 너는 다른 여자한테 한눈 팔려서 상황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유산기 핑계로 남의 식당에 와서 편히 놀고 먹고 가겠다는 거야? 내가 그 꼴 볼 것 같아? 밥값은 하고 가야지. 가서 불판이나 닦아. 아랫배의 통증이 멈추지 않아 최대한 휴식을 취했지만 상태가 더욱더 안 좋아져서 산부인과를 찾아갔는데 유산기가 심하다며 스트레스 받는 일을 자제하고 절대 안정을 해야 한다고 했지만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한 제가 걱정이 되셨는지 시모는 밥 한 끼 먹이겠다고 식당에서 이것저것 몸에 좋은 음식을 내어주셨고 아이를 위해서라도 힘들게 입에 넣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온 거였어요. 시모도 워낙 정신이 없던 터라 남편이 그날 식당에 여자를 데리고 올 거라는 걸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저도 그 자리를 피해서 나왔어야 했는데 남편의 행동에 너무 화가 나서 감정적으로 똑같이 목소리를 높였고 결국 사태가 심각해지고 말았죠. 남편은 유산기가 있다는 저를 조금도 배려하려 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자기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는 거에 분노하고만 있었죠. 그렇게 안 좋은 대화를 계속해서 주고받던 도중에 남편이 유산기 핑계로 편히 놀고 먹냐며 밥값은 하라고 주방에 있던 불판을 저보고 닦으라면서 저를 발로 밀었고 그 순간 중심을 잡지 못한 저는 넘어지면서 아랫배에 엄청난 충격이 전달되고 말았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며 불판 닦기 싫어서 깨부린다고 웃고 있었어요. 시모는 그런 남편을 보며 얼굴에 손을 올려붙였고 시모는 떨리는 목소리로 119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병원에 도착해서 급하게 조치를 취했지만 뱃속에 있던 아이도 그동안 많이 힘들었는지 결국 제 품에서 멀어지고 말았네요. 몇 달 동안 뱃속에서 자라던 아이를 떠나보낸 제 마음을 모르는지 병원으로 쫓아온 남편은 오열을 하고 있는 저에게 다가왔어요. 원래 유산기가 있었다며. 걔는 원래 갈래였던 거야. 뭘 그거 가지고 그렇게 눈물을 뽑아내고 있어? 당신도 솔직히 많이 버거워했었잖아. 안 그래? 40대 중반이 넘어서 아이를 가진다는 게 미련한 거야. 나도 얼마나 부담스러웠는데. 양육비는 굳어서 다행이네. 지금 애들이야 5년 정도만 있으면 성인이라 크게 부담이 없는데 뱃속에 있던 아이는 내가 20년 동안 양육비를 책임져야 하잖아. 생각만 해도 얼마나 끔찍했는데. 시기가 좋지 않았던 것뿐이야. 대신 병원비는 내가 대신 내줄게. 그게 아빠로서 할 말이야? 뱃속에 있던 아이는 당신 아이 아니었어? 어떻게 남보다 못한 사람처럼 말을 할 수 있는 거야? 동물들도 자기 새끼 잃으면 울부짖는데 당신은 차라리 잘 됐다고? 나는 절대로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오늘 일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법적인 절차대로 당신을 상대할 거고 그에 따른 처벌을 받길 바래. 그리고 우리 2번 다시 엮이지 말자. 무슨 이깟딜로 법을 따지는 거야? 쓸데없는 데에 힘 빼지 말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알겠어? 시모는 남편을 붙잡고 당장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라며
못 나가게 막았지만 남편은 급하게 병원을 빠져나갔어요. 시모는 저를 보며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셨고 결국 태어난 저는 남편에게 죄를 물기 위해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법적인 절차를 밟게 되면서 임신을 하고 있던 저에게 보인 행동들이 의도적이었는지 실수였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많이 달라졌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식당에 있던 손님들 중 단골 손님들도 있었는데 직접적으로 증인이 되어 주셨고 핸드폰으로 손님들이 촬영한 영상들을 증거물로 제출하면서 점점 문제가 커지자 불안해진 남편은 저와 좋게 합의를 보기 위해 꽤 많은 조건을 내세우기 시작했어요. 듣고 있는데도 너무 어이가 없어 대화조차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나랑 그동안 함께한 세월이 얼마인데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혼해서 남남이라지만 그래도 정이라는 게 있잖아. 내가 잘못한 건 인정할게. 그런데 정말 실수였다니까. 남들 말은 절대 믿지 마. 나랑 합의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서로 깔끔하게 정리하고 2번 다시 안 보면 되는 거 아니냐고. 얼마를 원하는데? 당신이 원하는 대로 뭐든 줄게. 내가 이 나이에 감옥에서 썩어야 되겠어? 그렇게 되면 애들한테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라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한테 목소리 높이면서 난리를 치더니만 점점 상황이 불리해지니까 심적으로 많이 불안한가 봐. 감옥에서 썩고 싶지 않으면 평소에 잘하지 그랬어. 당신이 이런다고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변화가 될 거라 생각해? 내가 징역을 살게 되면 식당에 있는 우리 엄마는 어떡해? 그것도 생각해줘야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냐고. 아, 이번에는 효심 가득한 아들로 변하시겠다? 그런데 이거 어쩌지? 어머님도 나랑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거 뭔지 알아? 당신한테 보여주려고 가지고 온 등기야. 이 안에 서류를 보면 어머님이 그동안 힘들게 운영하셨던 식당을 나한테 명의 이전하겠다는 서류거든. 내가 하도 받지 않으려 하니까 어머님이 이 서류를 등기로 붙였더라고. 당신이 한 행동들과 그동안 내가 며느리로서 인생을 바친 거에 대해 보상이라며 주신 서류야. 내가 서명하는 순간 당신에게 주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 하기야, 인생을 개차반처럼 살아온 당신에게 식당을 맡기는 것보다 나한테 물려주시는 게 훨씬 더 마음이 놓이시겠지. 당신한테 넘어가면 당장 팔아서 사리사욕에 채울 거 아니야? 그건 건들지 마. 아버지가 나한테 주시기로 했던 거라고. 네가 뭔데 우리 식당을 가져가겠다는 거야? 내가 좋게 얘기할 때 너도 적당한 선에서 끝내. 알겠어? 우리 집안이 그 식당을 얼마나 힘들게 이끌어왔는데 너까지 꽤 감히 가져가겠다고? 당신 빼고 모두가 힘들게 이끌어온 식당이지. 힘들게 벌은 돈 당신이 그동안 다 빼가서 흥청망청 쓰지 않았어? 내가 식당 주인이자 아들이니까 당연한 권리인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식당은 절대 건들지 마. 내가 만약 징역을 살고 나왔는데 식당이 다른 사람으로 소유권이 바뀌어 있던지 처분이 되었다면 내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당신을 가만두지 않겠어. 내 인생을 이렇게까지 망쳐놓고 당신은 2다리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아? 평생을 불안 속에 떨게 만들 거야. 저는 시모가 저에게 주신 식당의 명의 이전 서류에 사인을 했고 남편은 절대 안 된다며 제 치맛자락에 매달려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지금까지 자기가 힘들여 벌어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식당이 없어지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남편은 징역을 받고 올 테니 식당은 제발 놔두라며 돈 날 구멍이 없다고 앞으로의 삶을 걱정하고 있었네요.
결국 남편과는 조금도 합의하지 않았고 저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 죄를 물어 징역 3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모가 저에게 건네주셨던 식당 명의 이전 서류는 저 혼자 소유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다시 시모에게 돌려드렸어요. 제가 받으려 하지 않자 시모는 다른 방법을 생각하셨고 식당을 처분한 다음 그 금액을 저에게 주셨어요. 앞으로 애들한테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제가 받아주길 원하셨고 시모는 그날 이후 제 앞에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아들의 얼굴을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다며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저 또한 지금 현재 부모님과 함께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와서 시작하고 있긴 하지만 혼자가 되어버리신 시모가 걱정이 되네요. 그동안 함께 살아왔던 세월이 있는데 한순간에 모든 걸 정리하고 떠나셔서 불안하기만 합니다. 연락처까지 바꾸셨는지 전화도 받지 않으시네요. 만약 시어머니께서 제 사연을 보신다면 저에게 연락 한 통 주셨으면 좋겠어요. 애들도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하네요. 앞으로 저희 가족이 눈물이 아닌 웃음이 가득한 삶이 펼쳐지길 바랄 뿐입니다. 정말 힘든 시간들이었는데 이제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남편의 개차반 같은 성격이 이렇게까지 사람을 힘들게 할 줄 정말 몰랐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세상을 떠났는데 징역을 3년밖에 안 받았다는 게 너무 분하지만 그래도 법적으로 처벌을 내릴 수 있었다는 거에 감사할 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혹시 저처럼 배우자 때문에 힘든 삶을 버티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하루빨리 정리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의 삶은 소중하니까요. 언제나 행복하시고 가족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